우리는 이제 가보개혁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보개혁 두 번째 시간.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차 가보개혁과 2차 가보개혁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차 가보개혁은 누구 중심으로? 김홍집 내각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다. 맞죠? 진행이 되었다. 그런데 이 1차 가보개혁을 위해서 일본이 경복궁을 불법 점령했고, 그리고 이 1차 가보개혁은 청일 전쟁이 일어나는 전개되는 과정에서 실시되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수많은 개혁들이 있었죠. 뭐 그 개혁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의 강의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 1차 가보개혁이 끝나고요. 2차 가보개혁이 실시됩니다. 이 2차 가보개혁이 실시된 이유는 김홍집 내각이 일본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 일본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의 망명 중이었던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인사들 중에서 일본의 망명 중이었던 다정효를 귀국시켜서 김홍집 내각을 견제하려고 했고, 그리고 청일전쟁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이제 일본이 완전히 청나라의 영향력을 없애기 위해서 실시한 개혁이다. 2차 가보개혁. 아시겠죠? 자, 여기서 뭐 2차 가보개혁에서 뭐 홍범 14조라든지 교육 입국 조사라든지 이런 내용들 지난번의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차 가보개혁이 일어나는 배경은요, 을미사변입니다. 이 을미사변은 명성황후가 일본에게 살해되는 사건인데요. 그러면 이 3차 가보개혁, 즉 을미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 이 을미사변이 왜 일어나게 되는지 오늘 살펴봐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일전쟁이 종료됩니다. 누구의 승리로? 일본의 승리로 청일전쟁이 종료됩니다. 청나라는 이제 완전히 일본에게 패배를 하고 조선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다 없게 됩니다. 이제 일본이 청나라를 몰아낸 겁니다. 자, 당연히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조약이 체결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합니다. 시모노세키. 일본에 시모노세키라는 항구가 있어요. 여기서 아마 조약이 맺어졌던 것 같아요.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는 당연히 배상금, 청나라는 일본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었지만,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이 요동반도라는 반도를 일본에 하향을 한다. 일본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청나라의 영토였던 이 요동반도라는 것을 일본이 가져가겠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 요동반도라는 것은 한반도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툭 튀어나온 반도가 있습니다. 이 반도를 일본이 빼앗아 가겠다라는 건데, 이걸 듣자마자 가장 불만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러시아 세력입니다. 러시아는 계속 남하 정책을 펼쳐서 청나라의 영토를 빼앗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일본이 손쉽게 이 청나라의 요동반도를 가져가자 이게 너무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그래서 삼국간섭을 단행합니다. 이 삼국간섭이라는 건 뭐냐면은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입니다.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을 끌어들여가지고 일본에게 간섭을 한 겁니다. 네가 뭔데 요동반도를 가져가느냐, 이렇게 일본에게 정식 항의를 해서 요동반도 활약은 실패합니다. 일본이 결국은 이 삼국간섭 때문에 요동반도를 다시 청나라에게 돌려주는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이 바로 삼국간섭입니다. 자, 일본이 누구에게 졌어요? 러시아에게 졌습니다. 사실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때 일본은 러시아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러시아와 싸우지 못하고 러시아가 말 한마디 하자 일본이 그냥 바로 꼬리를 내렸던 거죠. 요동반도를 돌려주겠습니다. 자, 문제는
조선에서도 이 상황을 지켜봤다라는 거죠. 조선에서는 그러니까 일본보다 더 센 세력이 있었겠네. 있구나. 일본보다 더 센 세력이 있구나. 우리가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세력을 이용해야겠다. 바로 신라파가 조선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신라파가 성장하게 되고 러시아를 통해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조선에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이어졌다는 거죠. 사실 일본은 조선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식민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러시아 세력이 이 일본을 방해하려고 하고 조선 또한 이제 일본이 아닌 러시아 편을 들려고 하니까 일본은 여기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파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신라파 세력의 핵심이었던 누구? 바로 명성황후를 시해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그러니까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한 개화 세력들이 러시아 편을 들려고 하니까 일본이 긴급하게 명성황후를 제거하면서 신라파를 제거했던 거죠.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나서요, 일본은 바로 을미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을미개혁은 일본이 조선을 자기 입맛에 맞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약간 개혁의 일환이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실시한 게 태양력 사용입니다. 조선은 이때까지 음력을 사용했어요. 음력.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 태양력입니다. 1월, 2월, 3월, 4월에서 12월까지 있는 거. 이 태양력을 이때부터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을미개혁 때 이때부터 사용하고요.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합니다. 연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제 독자제국 국가다. 원래 조선은 청나라 연호를 사용했거든요. 청나라 연호를 사용했는데 이제부터 조선이 청나라의 간섭을 아예 받지 않는다. 이렇게 단행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요, 소국적이지만 군제개혁을 단행하고요. 단발령을 실시해서 양반 유생들이 머리를 길렀잖아요. 이 상투를 틀고 이 머리를 자르게 합니다. 고종이 가장 먼저 잘라요. 그리고 나도 머리를 잘랐으니 이제 너희들도 잘라라 이렇게 하니까 이 단발령이 사실 문제가 되어서 을미의병이 일어납니다. 뭐 이런 말 들어봤죠? 머리카락은 부모가 주신 것인데 우리가 이걸 함부로 자를 수 없다. 머리를 자를지언정 머리를 자를 것이면 내 목을 베어라. 뭐 이렇게 양반 유생들이 반발하면서 의병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한다. 어쨌든 이렇게 을미개혁이 있었다. 근데 이 을미개혁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성공하지 못할까요? 얼마 가지 못해 을미개혁은 실패합니다. 제가 적어놨죠. 아간파천으로 이 을미개혁은 실패합니다. 이 아간파천은 뭐냐면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사건을 아간파천이라고 합니다. 자기 눈앞에서 자기 부인이 일본에게 죽는 걸 봤습니다. 고종이 두려웠겠죠. 급기야 두려움에 떨던 나머지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일본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면서 결국은 조선에서 이제 러시아의 간섭이 일시적으로 강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당연히 고종이 러시아의 보호를 받으니까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아간파천으로 을미개혁은 중단되게 된다. 그리고 러시아 세력이 강해진다. 당연히 누구는 기분이 나쁘겠다? 일본은 기분이 나쁘다. 이 러시아를 몰아내야 된다. 무슨 전쟁?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1900년대에 일어나니까 이거는 나중에 미뤄두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이 아간파천 이후에 러시아와 일본의 이제 세력 다툼이 시작된다라는 거.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가부개혁의 의의부터 보겠습니다. 가부개혁의 의의는 어쨌든 성공한 근대적 개혁입니다. 근대개혁의 성공입니다. 근대 국가로서의 조선을 시작하는 시점은 가부개혁입니다. 근대 국가로서의 조선의 시작은 가부개혁. 하지만 이 가부개혁은 수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일본의 간섭이 심했다. 물론 가부개혁이 자주적이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간섭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김홍집이 일본의 간섭 속에서도 자주적으로 개혁을 했더라도 이 개혁의 시작은 결국은 일본의 간섭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1차도, 2차도, 3차도 모두 일본의 간섭 속에서 시작됐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일본이 당연히 우리나라를 위한 군사제도, 군대 만들어줬을까요? 안 만들어줬겠죠. 군사제도 개혁에는 소홀히 했다. 그리고 토지대 제도 개혁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운동 때 요구했던 농민의 요구는 일부 반영되었다. 뭐 요 정도 뭐 신분제 폐지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약간 반영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보개혁도 아간파천으로 종료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과 이번 시간 내용을 합쳐서 필기해서 사진 찍어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 읽어 봅시다. 삼국 간섭으로 칠러파가 성장하자 일본이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을미개혁을 실시했다. 삼국 간섭으로 칠러파가 성장하자 일본이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을미개혁을 실시했다. 자, 여러분, 청일전쟁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일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맞죠? 자, 일본이 승리하고 나서 이제 청나라와 조약을 맺는데 이것이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자,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는 물론 배상금과 함께 중국이 그 청나라가 랴오둥반도, 즉 요동반도를 한량한다. 이런 조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랴오둥반도, 요동반도가 어딜까요? 자, 여기가 조선이죠, 여러분. 여기가 제가 그렸습니다. 뭐 한반도 같지는 않겠지만 여기가 조선입니다. 여기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여기를 산둥반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반도가 또 하나밖에 더 없죠. 하나는 어디 있습니까? 이제 한반도, 산둥반도. 그 다음 바로 그렇죠. 여기가 바로 요동반도입니다. 자, 여기를 일본이 가져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여기를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누구? 러시아. 우리나라 위에서 중국을 침입하려고 하고 한반도로 이렇게 진출하려고 하는 러시아가 요동반도를 일본이 가져간다고 하니까 반발한 거죠. 그래서 삼국 간섭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삼국 간섭은 당연히 누가 주도했다? 러시아가 주도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요동반도는 바로 이쪽이라는 거. 아시겠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